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로스웍에서 정식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유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클로스웍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우리가 웬만한 건 작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형태를 작업하기를 원한다면은 라이센스 등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센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5가지 기능을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댑티브 그리드, 조정형 또는 적응형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루프 섭디비전, 엣지 부분에 섭디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라플레이스 스무딩, 겹치는 부위를 부드럽게 처리할 수가 없다. 무버블 핀, 자, 핀 있죠. 핀을 옮길 수가 없다. 그리고 시크니스 제너레이터, 두께를 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료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5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스웍에서 그리드를 그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잠시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유료 버전용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게 두 번째는 커드 그리드, 사각형 그리드. 그리고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에킬레트를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정삼각형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료 버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자, 사각형 그리드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개수를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해보고요. 자, 옆에 있는 거는 삼각형 그리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것도 똑같이 300개로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죠. 왼쪽 거를 보시면은 전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전부 정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연결하면 사각형이죠. 하지만 전체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보시면 차이가 나죠. 자, 이 모양은 우리가 만들 천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자연스럽게 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사각형 메쉬와 삼각형 메쉬를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 천의 형태가 반드시 사각형 형태라 해야 된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마른 목골, 평행 사변형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형태가 사각형, 꼭지점이 4개 있는 사각형 형태라 해야지만 이 그리드를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일단 사각형이고요. 세 번째는 삼각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커드 메쉬로 작업을 해보죠. 자, 개수는 300개. 잘 그려졌죠? 자, 두 번째는 삼각형 메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 300개. 잘 그려졌죠? 자, 세 번째도 제가 작업을 해보죠. 자, 먼저 커드 메쉬로 300개. 안 되죠? 자, 오류가 뜹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 메쉬로 작업해보죠. 역시 300개. 자, 마찬가지로 오류가 뜹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커드 메쉬나 삼각형 메쉬는 반드시 천의 형태가 사각형일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닌 형태는 어떻게 작업해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어댑티브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그리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댑티브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입력한이 뜹니다. 패딩이라고 되어 있죠. 패딩은 채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안을 몇 미리 간격으로 채울 거냐 이런 뜻이죠. 저는 2mm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OK를 해보죠.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모양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채워졌습니다. 2mm라는 게 이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재보죠. 자, 줄자 툴을 가지고 재보는데 요거는 이제 2mm보다 작죠. 자, 이쪽은 1.89 그리고 자, 또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2.13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2mm로 채운다 했는데 2mm보다 큰 것도 있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제작자 설명을 보면은 단위를 센티미터로 작업할 때는 정확하게 되는데 센티미터가 아닐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더
초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로 작업할 때는 2mm 단위로 하더라도 2mm보다 조금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댑티브 그리드는 천의 형태가 사각형이 아닌 모든 형태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사각형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일단 사각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코드 메시나 삼각형 메시를 쓸 수는 없겠죠. 자, 먼저 코드 메시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개. 자, 실패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댑티브 그리드를 적용을 하죠. 자, 2mm 그대로 하시고 OK. 그리고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할 텐데 몇 가지 옵션을 좀 만져야 되겠죠. 일단 바람이 필요하니까 자, X축 방향을 한 5m 정도, 초속 5m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오픈GL 켜져 있고 자, 이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아주 잘 되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어댑티브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각형 형태도 어댑티브 그리드로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테이블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코드 그리드로 작업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댑티브 그리드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일단 테이블 길이가 대략적으로 2138이니까 자, 이 부분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자, 간격을 2mm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40mm, 30mm 정도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시뮬레이션. 자, 이쪽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드 그리드로 작업을 하고 리파인 적용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겠죠. 자, 계속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그냥 스톱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끝부분들이 이쪽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이럴 때도 어댑티브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매핑 작업까지 완료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회전을 시켜보면은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댑티브 그리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유료 기능은 सब디비전입니다. 자, 제가 메시 1000개짜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제가 다른 옵션은 전혀 만지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당한 시기에 스톱을 하겠습니다. 스톱.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살짝 돌려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자, 꺾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경우에 sub디비전을 실행하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죠.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클로스버게 1클로스. 자, sub디비전 한번 실행. 자,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sub디비전은 여러 번 실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만큼 메시를 잘게 쪼개주겠죠. 자, 그만큼 스케치업도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 sub디비전은 완성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미리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결과물은 조금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미리 적용해 놓고 실행을 해보죠. 자, 파일을 다시 열었고요. 메시를 전개 상태로 다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미리 sub디비전을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메시가 훨씬 더 잘게 쪼개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보다 많이 쪼개졌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가 더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이런 끝단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겁니다. 마치 우리 여기서 리파인 적용한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톱. 자, 아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죠. 자,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सब디비전을 실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완성 결과를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सब디비전 실행을 해보죠. 자,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सब디비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라플레이스 스무딩. 자, 라플레이스 스무딩이라는 게 겹치는 부분을 부드럽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는 자, 꼭지점의 균형을 조정해서 천을 매끄럽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기능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자, 여기 있는 셀프 클라이드 있죠. 이 천에 대한 우리 충돌 속성, 자, 셀프 클라이드를 적용을 할 때 셀프 클라이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작자 설명에 의하면은 셀프 클라이드를 할 때 이 셀프 클라이드 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동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셀프 클라이드를 적용하더라도 천이 서로 오버랩 될 수가 있다. 자, 겹치는 부분이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 라플레이스 스무딩을 적용을 하면은 그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제가 지금 셀프 클라이드는 체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자, 메시 1000개짜리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적당한 시기에 스톱. 자, 스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안 보이죠. 자, 셀프 클라이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 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sub디비전을 실행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라플레이스 스무딩으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클로스에 자, 라플레이스 스무딩. 얘를 선택하면은 전환 횟수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뭐 1, 2, 3, 4, 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적용이 적게 되고 클수록 많이 되겠죠. 자, 1 상태로 1을 입력한 상태로 오케이. 자, 약간 적용이 되면서 좀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아까보다 나아졌지만 자,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좀 크게 입력을 해보죠. 자, 5로 입력을 하시고 오케이. 자,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자,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뚫고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부드럽게 접어주면서 그 부분에 막이 없어지니까 뚫고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클라이드 쪽에 시크니스를 키워주든지 아니면 클로스 쪽에도 시크니스를 키워줄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무브 툴로 좀 들어 올려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무브 툴로 위쪽으로 Z축 방향으로 한 10mm, 15mm 정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어쨌든 라플레이스 스무딩은 이럴 때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실제 천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가지고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무버블 핀. 자, 무버블 핀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설치한 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자, 시뮬레이션 전에는 이 핀을 그냥 무브 툴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핀의 위치를 옮기는 것밖에 안 되고요. 시뮬레이션 중에 핀을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 천을 모으게도 할 수 있고 흩어지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바람 방향을 X축, Y축, Z축으로 각각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리는 모양이 되겠죠. 자, 다시 리셋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핀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핸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 핸들은 우리 버텍스 툴 쓸 때 많이 보셨죠. 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X축 방향 그리고 자, Y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뒤에 있는 사각형은 자, 이 부분을 잡고 당기게 되면 이렇게 모이게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느리게도 할 수 있겠죠. 자, 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은 요 모양대로 스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회전을 한번 시켜보죠. 다시 시뮬레이션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회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자, Z축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자, 핀으로 이동하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죠. 하면서, 자, 핀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좁혀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성을 시켰는데, 완성을 하고 보니까 천이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작업해야 되겠다 하고, 천만 잡고 적용전을 보게 되면은, 자, 이 핀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자, 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잡고 적용전을 보셔야 핀도 원래 위치대로 돌아갑니다. 자, 물론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잡고 따로 이렇게 각각 조절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작업.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다른 걸로 변경을 했고요. 지난번 제가 무료 버전에서는 여기 있는 커튼을 묶어줄 때 스트링 스케일 기능으로 묶어줬죠. 자, 지금 유료 버전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천을 하나 만들어서 이 천을 이용해서 묶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쉬로 다 처리가 되어 있죠. 그냥 제가 일반적인 메쉬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기 핀 4개를 잡고 이쪽으로 밀고 가면은, 자, 이렇게 커튼이 묶이는 모양이 되겠죠. 자, 주의하실 거는 옮겨 가실 때 가급적 천천히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모양을 잡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가버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깨지겠죠. 그리고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끈이 이 커튼을 뚫고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옮겨 주실 때는 가급적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보죠. 자, 천천히 가지고 갑니다. 모양을 잡아가면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모양이 되었다 싶으면 스톱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끈으로 사용된 천이 핀을 우리가 옮길 때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자, 그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적용전으로 한번 보죠. 적용전을 보면서 자, 이 부분이죠. 이 천을 보시면은 자, 밴드 강성을 좀 높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스트레치는 안 늘어나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올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되었다 싶으면은 수도.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끈 부분을 서로 모아줘야 되겠죠. 하나로 합쳐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다시 시뮬레이션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핀 4개를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찍게 되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하실 때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여의치 않으면은 따로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자, Shift 키 누르고 얘를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사각 박스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죠. 자, 적당히 만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살짝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됐다 싶으면은 다시 스톱.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좀 더 붙여줘도 되겠죠. 이런 부분은 자, 다시 시뮬레이션 그리고 선택하시고 조금 더 모아주죠. 자, 너무 모아주게 되면은 서로 뚫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럴 경우에는 자, 라플레이스 스무딩을 통해서 또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수도.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또 매핑을 한번 올려보죠.
자, 매핑 작업을 하시려면은 적용전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적용전으로 돌아가서 자,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요거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크기를 한 500mm 정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끈 부분은 다른 걸 한번 줘볼까요? 그냥 같은 걸로.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적용 후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핀 부분은 안 보이게 하시려면은 여기 있죠? 클로스워크 핀. 자, 눈을 꺼주면은 안 보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시려면은 subdivision을 한번 돌려주면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subdivision 한번 돌렸습니다. 자,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에디터로 들어가서 자, 휠을 조정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유료 기능의 마지막이죠. 제너레이터 시퀀스, 두께를 만든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면 한 개짜리를 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자, 이 부분에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000개짜리 메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700에 50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클로스 부분에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시퀀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옵션 창이 뜨죠. 자, 두께는 10mm로 하겠다. 그리고 스트링 세그먼트는 12개로 주겠다. 자, 그리고 바운더리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yes가 있고 no가 있죠. 자, yes로 하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두께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 두께가 이제 10mm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두께를 주고 작업을 할 때는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흘러내리죠. 자, 얘가 지금 아래쪽에 클라이더 역할을 할 게 없으니까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뭐 중력을 없는 걸로 조절을 해도 되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래쪽에 클라이더 역할을 할 거 하나 만들까요? 자, 아래쪽에 제가 클라이더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시뮬레이션. 그냥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중력을 제로로 만들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디폴트로 돌려주시고요. 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얘가 좀 두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붙어 버렸죠. 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모양 유지 옵션이 있죠. 자, 얘를 꺼줍니다. 꺼주고 자, 그다음 밴드 부분. 밴드는 이제 휘어짐 정도를 결정을 하죠. 자, 얘를 올려서 안 휘어지게 강성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튀어 오르죠. 그리고 자, 중력을 좀 조절할까요? 중력을 조절해서 중력을 낮추면은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쿠션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스톱을 하게 되면은 자, 완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깨지죠. 자, 요거는 셀프 클라이드를 적용하면 될 겁니다. 자, 다시 적용전을 보시고 셀프 클라이드 적용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쿠션이라면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겠죠.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스톱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좀 더 해볼까요? 스트레치를 조금 조절해서 예.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subdivision 실행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에는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로스워크 유료 기능 5가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핀을 움직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기능은 사실은 유료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무료 버전을 가지고 유료 버전에 있는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하려면은 그만큼 좀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정품 가격이 라이선스 가격이 14.5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가격에 부담이 없는 분들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디폴트 트레이 있죠. 자, 이쪽에 컴포넌트 쪽이나 아니면은 아웃라이너가 켜져 있으면은 시뮬레이션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닫아주거나 아니면은 자, 꺼주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업하는 게 컴포넌트가 아닐 경우에는 컴포넌트 탭은 뭐 상관이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만들 때처럼 두께를 줬죠. 자, 두께를 주면서 그리고 셀프 클라이드를 같이 체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천의 두께를 이 천을 처음 만들 때 우리 격자 있죠. 자, 그 격자 크기보다 크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자 크기보다 천 두께를 크게 주게 되면은 자, 이게 부풀어 오를 때 서로 엉켜 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탭이 있죠. 자, 여기 있는 타임스 탭. 자, 이 부분이 디폴트로 420분의 1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보다 시간을 더 길게 줄 경우, 뭐 240분의 1초, 120분의 1초. 자, 이렇게 줄 경우에는, 천이 약해진답니다. 뭐 약해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420분의 1초 밑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별도의 충돌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자, 천과 충돌기가 만나면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생겼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에 있는 시크니스, 자, 이 부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충돌기 쪽에 있는 시크니스를 조정해서 방지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시뮬레이션에서 중력을 조절하든지 중력을 좀 낮춰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점도를 높여서 그걸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크니스를 조정해서 그걸 방지할 경우에는 자, 천에 있는 부분과 글라이드에 있는 부분 둘 중에 하나만 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완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건화 시키겠죠. 자, 그 후에 익스텐션 메뉴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클로스워, 자, 클리어 드레이브 앤드 퍼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이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스케치업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